141페이지 한번 보시면 실전 사례입니다, 이거. 경기도 포천시 신읍동입니다. 아까 포천시 조례 보셨죠? 신읍동입니다, 포천시. 여기 보면은 주택으로 나왔는데 사실은 뭐예요? 대지입니다. 대지고 주택으로 있는 건 주택이 아니라 다 허물어져 가는 이렇게 집이 이렇게 집까지도 않은 집 같은 것이 만들어져 있는 겁니다. 근데 여기 보면 이것이 상업지역인가 그렇거든요. 여기 보면 144페이지 보시죠. 일반 상업지역이죠. 144페이지 일반 상업지역인데 이 상업지역 땅이 4억 3,200의 감정가에 시작했다가 1억 4,800까지 떨어진 겁니다. 포천시 시내의 상업지역이 4억짜리가 1억 몇천만 원까지 떨어졌다는 얘기는 상당히 많이 떨어진 거죠. 많이 떨어졌죠. 근데 이렇게 떨어졌을 때는 이유가 있습니다. 자, 그 이유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게 감정평가사가 감정한 거거든요. 이게 경매로 나온 거고 이게 집 같지 않은 집이 여기 있는 겁니다. 여기 노란 거 색깔이 있죠. 이것이 감정평가사가 지적도상 도로가 없는 현황 도로를 표시한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항공사진 여기 봤죠. 이 집이 있죠. 이 땅이죠. 이 땅인데 여기 이제 집같지 않은 집이 이렇게 넓은 땅인데 여기 보면 현황 도로가 이렇게 있죠. 현황 도로가 있죠. 근데 현황 도로 있는데 여기 지적도상에는 여기 도로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아니 여기 이렇게 된 거 아니에요? 이거 이 땅이 경매라는데 이 땅은 지금 도로 하나도 없는 거예요, 보면은. 자 보십시오, 이게 보면 이렇게 된 거 이렇게 그렇죠? 현황 도로 이렇게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지적도상 도로는 어떻게 한다? 이렇게 돼 있죠, 이렇게 돼 있죠. 근데 그러니까 이쪽으로 붙어 있지, 이쪽으로 붙어 있지 않습니다. 그렇죠? 가격이 떨어졌습니다. 근데 가격이 떨어졌는데 자 우리가 한번 평가를 해보십시다. 지적도상 도로는 없죠. 지적도상 도로는 없죠. 건축법상 도로는 있어요, 없어요? 저거는 건축법상 도로라기보다는 제가 보기엔 저게 뭐냐면 마을 안길이라는 도로예요. 제가 판단하는 게 마을 안길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포천시 조례에서 뭐가 나왔죠? 포천시 조례 138페이지 보세요. 사실상 주민이 사유인 통로죠. 그러면 여기가 보면은 여기가 사실상 주민이 사유인 통로 맞아야 틀려요. 맞죠? 그러면 건축허가를 내줘야 돼, 안 내줘야 돼? 내줘야 되죠. 근데 이렇게 가격이 떨어졌을 때는 이 담당자가 이 조례를 정확하게 보고 건축법상 도로를 몰라가지고 지적도상 도로가 없으니까 안 내주겠다고 했을 거라고 판단합니다. 자 보십시오. 여러분 보세요. 우리 지금 회장님이 이런 걸 봤다고 가정하십시다. 저한테 강의를 듣기 전에 4억짜리가 1억 2천까지 떨어졌어. 근데 지적도상 도로가 없어. 그냥 입찰에 들어가 담당자한테 가서 물어봐. 건축허가 내주냐 안 내주냐 물어봐 안 물어봐? 일단 물어봐요. 물어보죠. 물어봤더니 담당자가 건축허가 안 내준대. 도로가 없으니까 안 내준대. 지적도상 도로 없으니까 안 내준대. 사요 못 사요? 못 사요. 아니 그러니까 저한테 강의 듣기 전에 그러니까 즉 다시 말하면 많은 사람들이 가서 물어봤게 4억짜리, 4억 3천짜리가 1억 2천까지 떨어질 때까지 물어보는 사람이 얼마나 많았겠느냐고요. 그럼 많이 물어봤는데 담당자가 절대로 못 해준다고 얘기했으니까 떨어졌지. 담당자가 만약에 건축법상 도로라는 걸 알아서 이 조례를 보고 사실상 주민이 사용하고 있는 도로는 건축법상 도로를 인정해서 사용승인 없이 건축허가를 내준다 했으면 이 가격이 이렇게 떨어져요, 안 떨어져요? 떨어질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보면 이렇게 생긴 땅이 많이 경매로 나오는데 담당자가 똑바로 가지고 이거 건축허가 내준다는 다 낙찰돼서 가지고 가는데 가끔가다 담당자가 잘 몰라갖고
건축가가 안 내준다 하면 가격이 떨어지는 거야. 이런 땅이 사실은 경매가 많이 나와요. 많이 나오는데 담당자가 올바르게 건축법상 도를 아는 담당자는 가서 물어보잖아요. 한 번 떨어지면 어떡한다? 가서 물어보 이렇게 다 보겠다. 예, 여기는 뭐 동도를 이어서 주민이 이미 사용하고 건축가도 냈었던 적이 있으니까요. 이건 뭐 또다시 사용승낙서 없이 건축가가 내줍니다. 이런다든지 여기요. 이거는 2011년 5월 30일 이후에 만들었기 때문에 도로대장이 올라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용승낙서 해줍니다. 이렇게 똑바로 대답을 했다 그러면 이게 가격이 이렇게까지 안 떨어진다는 얘기죠. 저도 이걸 보고 틀림없이 담당자가 이거 안 해준다 그랬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지적다고 가지고 가봤습니다. 담당자를 갔어요. 가서 이거 내가 물어볼 게 이게 저기 막 이 토지 여기 가서 뽑아서 물어보려고 하니까 내가 물어보기 전에 수십 명이 물어봤다. 자세히 보지도 않고 그 건축가가 안 내줍니다. 더 이상 부창게 구지 말라 이런 얘기야. 그러니까 이놈 갖고 또 와서 물어보냐 이런 의미야. 그래서 내가 조례를 가지고 얘기했죠.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된 경우에는 조례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해줄 수 있다고 이렇게 돼 있지 않느냐. 그랬더니 이 담당자가 나한테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저한테 말씀하지 마시고요. 위원장님 2층에 있으니까 위원장님하고 와서 얘기하세요. 귀찮다 이거야. 그래요? 2층에 올라갔어요. 위원장 만났어요. 왜 왔니? 이렇게 보여주게 했더니 이제 그러니까 위원장한테까지 간 사람 내가 처음인 것 같아. 그러니까 그 위원장이라는 건축위원 심의위원이라는 사람 위원장이라는 사람은 내가 이제 처음 가서 만난 거지. 그래서 내가 이렇게 지적당 도로가 없는데 이거 건축가가 이렇게 내줄 수 있지 않을까 했더니 탁 보더니 나보고 하는 얘기야. 참. 이런 걸 건축가를 내주면은 개나 소나 다 내주는 거지 뭐 말이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포천시 건축가의 건축위원장이라는 사람도 그렇게 답변을 하는 거야. 예, 알았습니다 하고 내가 기분이 너무 좋아서 돈이 좀 되겠다 싶으니까 기분이 좋아갖고 이건 이제 우리가 다른 놈 들어오지도 않고 우리가 들어가면 한 1, 2억 원 벌겠구나 하고 내려오다가 내가 너무 흥분하고 내려와갖고 핸드폰을 놓고 내려왔어. 근데 사실은 내가 이 핸드폰이 내가 이 시계로도 번호가 따로 있고 핸드폰으로 따로 있는데 핸드폰이 보니까 차를 타고 보는데 없더라고. 야, 핸드폰을 내가 어디서 했나? 내가 밥 먹은 데서 놨나? 아니면 여기 건축가에다 놨나 싶은데 몰라갖고 내가 전화를 걸으면은 받으면은 거기가 밥집입니까? 시청입니까? 물어보면 밥집이라면 밥집에 가면 되고 시청이면 시청이라고 가면 되는데 전화를 걸어도 받아 안 받아? 안 받아. 그래서 할 수 없이 밥집에 전화를 걸어서 핸드폰이 있냐고 물어봤더니 없대. 할 수 없이 된다? 그러면 시청에다 놨겠구나 하고 시청 갔더니 내 얼굴 보자마자 이걸 주더라고. 와갖고 네가 진짜로 어떻게 할 건지 한번 하고 정식으로 서류를 만들어서 제가 지금 여기 보면 한국은 사실 보면 여기 집이 있고 정확하게 도로가 이렇게 현황 도로가 뚫려 있죠. 이건 동도를 이용해야 사용승낙을 받은 것이 아니라 마을 안길로 옛날부터 도로로 쓰고 있던 동네가 오래된 동네에 이 현황 도로를 쓰고 있던 그입니다. 이런 걸 보고 우리가 공무원들이 뭐라 그런다? 마을 안길이라고 합니다. 이 마을 안길은 폭 4m가 안 돼도 건축허가를 내줘요. 마을 안길이라고 정해요. 제가 정식으로 이 조례와 다 넣고 질의를 했습니다. 포천시다가. 자, 답변 보시겠습니다. 질의 내용 여러 가지를 제가 엮어서 질의를 했는데 질의를 한 것을 포괄적으로 적어가고 답변에 질의 내용 이렇게 적었습니다.
뭐라고 했냐면 자 보십시오. 포천시 신읍동 27-7번지 일부에 포장돼 통로로 사용한 부분을 재척하고 건축 허가가 가능한지 여부. 다시 말하면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건축 허가를 내줄 때는 건폐율과 용적률을 적용하죠. 근데 여기 보면 우리 땅의 일부를 도로로 쓰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 땅 중에서 도로로 쓰고 있는 면적을 제외하고 나머지 땅을 갖고 건폐율과 용적률을 적용해서 건축 허가를 해줄 수 있느냐 이렇게 제척 현재 현황 도로로 쓰고 있는 우리 땅에서 현황 도로로 쓰고 있는 부분을 제척하고 건축 허가를 내줄 수 있느냐 이렇게 질문한 겁니다. 답변이 뭐라고 왔죠? 답변 상기 대지는 주민이 장기간 통행로로 이어가는 통로로 접하고 있어. 아까 포천시 조례에서 주민이 장기간 사용하고 있는 도로는 또다시 사용승 낙수 없이 땅 주인의 사용승 낙수 없이 건축 허가를 내준다는 것이 조례에 있었지 않습니까? 답변이 그대로입니다. 제가 조례에 이런 것이 있지 않느냐는 것을 제가 해서 질의를 했던 겁니다. 했더니 제가 갔을 때는 건축 담당자나 위원장이나 그런 거를 지적들이 없는 그런 걸 건축 허가를 넣어주면 개나 소나 다 내주는 거지 말이나 됩니까? 했다가 정식으로 조례를 넣고 질의를 했더니 답변이 상기 대지는 주민이 장기간 통행도를 이용한 통로에 접하고 있어 통로 부분을 대지 면적에서 재측할 시 건축 허가가 가능한 것으로 판단되며 말로 물어봤을 땐 안 된다 그랬다가 서류를 가지고 근거로 해서 서류로 답변해달라고 했더니 자기네들이 조례를 다 봤더니 해줘야 된다, 안 내줘야 된다? 해줘야 된다. 나왔죠? 그러면 낙찰 받아야 돼, 안 받아야 돼? 받아야 되죠. 낮게 써야 돼, 질러야 돼. 질러서 또 받아야 돼. 이게 보면 이 상업적인 감정가로도 가기 때문에 이만큼 떨어졌을 때는 이 도로에 대한 것을 아는 사람이 많거든요. 질른 겁니다. 얼마에 질렀죠? 2억 1,800에 질렀죠. 먼저 가격 이상으로 1억 4천에서 먼저 가격이 2억 1,100만 원이죠. 그럼 2억 1,800에 질렀죠. 그렇죠? 그러면 4억 3천짜리가 2억 1,800에 질렀어도 돈이 남아야 안 남아요? 여기서 욕심을 내서 1억 4천까지 떨어졌으니까 1억 6천 쓰고 떨어지고 온 게 그게 수십 번이어서 예전에 1년 동안은 그렇게 해서 떨어지고 오더라고. 내가 돈 내는 거 골라줘도. 아이고 이제는 조금 알아갖고 좀 질러. 즉 이 얘기 무슨 하면 낮게 쓴다고 해서 나한테 돈이 많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특수 경매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물건은 얼마를 낙찰을 받아도 돈이 얼마가 남겠다 했을 때 마음을 비우고 아 나 1억만 남으면 된다 했을 때는 사실은 2억 1,800이 아니라 2억 한 4, 5천을 써도 1억은 남는 거예요. 이해가 가셨습니까? 찍어주면 또 가서 떨어지고 오죠. 아니 교수님이 추천해 주신 그 부분은 어차피 그 사람들이 좀 많이 붙어요. 자, 149페이지 보시겠습니다. 149페이지. 제가 이게 역대 정부의 부동산 정책 이런 것을 강의를 했는데 이승만 정부에서는 농지개혁법을 만들었고 지적법을 만들었고 박정희 정부에서는 농지 보존과 이용에 관한 법률을 만들었고 이 주택법의 시조를 만들어서 이런 걸 했고 김영삼 정부에서는 부동산 실명제를 했고 김대중 정부에서는 뭐 했습니까? 김대중 정부에서는 부동산 정책 뭐 했어요? 김대중 정부는 부동산 정책 뭐 했어요? 개발행위 허가야. 개발행위 허가는 일부지. 아니 그게 아니고 뭐냐면 그 이전에는
김대중 정부에서 법을 바꾸기 전에는 도시지역은 도시계획법이고 비도시지역은 국토이용관리법이었어요. 그러니까 도시지역과 비도시지역이 법이 달리 있었어요. 근데 그러다가 이 두 개를 도시지역과 비도시지역을 합쳐서 국토의 계획과 이용에 관한 법률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이 합쳐서 국토의 계획과 이용에 관한 법률을 만드는 것이 김대중 정부에서 가장 큰 목적이 있어요. 왜? 그 목적이 뭐예요? 난제발을 방지하기 위해서. 난제발 방지하기. 그러니까 난제발을 방지하기 위해서 지구단위 계획도 만들어냈지만은 개발행위 허가라는 걸 만들어 놓은 겁니다. 뭘 만들었다? 개발행위 허가. 그러니까 개발행위 허가 조건이 제일 먼저 경사도, 인목본수도, 표고도. 경사도가 심한 곳은 개발하지 말자. 나무가 이미 많이 지어져 있는 건 개발하지 말자. 일정 높이 이상은 개발하지 말자고 기본 원칙을 어떻게 한다? 해서 이게 뭐 때문에 만들었다고? 난제발 방지하기 기본 원칙을 만들어 놓고 이 세 곳을 나무도 없고 경사도도 많이 지지 않고 높이도 별로 높지 않은 곳에 개발을 할 때는 다시 말해 개발의 영향을 받아야 되는 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은 진입도로하고 배수구입니다. 뭐하고 뭐다? 진입도로하고 배수구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아셔야 될 것은 개발행위 허가에 보면은 지목이 대주화에 돼 있는 땅은 개발행위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 대주화 됐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이런 얘기입니다. 공장용지. 원래 공장용지는 공장만 지으려는 거야. 다른 땅이었다가 공장을 지었으니까 공장용지가 된 거야. 공장을 지었기 때문에 공장용지가 됐죠. 그러면 공장을 짓기 위해서는 배수로도 만들었고 도로도 만들었겠죠. 맞아요, 틀려요? 창고용지 있죠. 창고만 지려는 거야. 창고가 지었기 때문에 창고용지가 된 거야. 그럼 창고를 지었으면 도로도 있고 배수구도 있었겠죠. 주유소용지도 마찬가지죠. 대지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이미 건물이 지어졌기 때문에 만들어져 있는 공장용지, 창고용지, 학교용지, 주유소용지, 대지 5개는 개발행위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 이미 도로와 배수구가 설치되어 있었을 거니까. 근데 그 외에 지목이 28개 중에서 제가 얘기한 5개를 제외한 나머지 지목은 뭘 받아야 된다?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야 된다. 개발행위 허가가 뭐 때문에 만들었다고요? 난제발 방지하느라고. 그러니까 제일 먼저 경사도, 인목본수, 표고도는 기본입니다. 기본인데 경사도, 인목본수, 표고도를 뛰어넘는 땅은 뭘 해야 돼? 도로와 하수도를 만들어야 된다. 자, 149페이지 보면 경기도 화성시 서신면 송교우리 토지가 경매로 나왔습니다. 여기가 보면 2억 5천에 시작이 돼서 1억 2,500까지 떨어졌죠. 여기가 어디냐면 바다가 바라보이는 곳입니다. 여기 보면 서해안에 여기 바다가 있고 언덕 위에 서해안을 바다가 보이는 땅에 여기 보면 택지를 개발했죠. 택지를 개발해서 도로도 만들었죠. 여기는 그 신도리 미니 펜션은 보면 이 땅하고 이 땅하고 높이가 한 20m 이상 차이가 나는 거예요. 여기는 밑이고 여기는 좀 높아서 아무것도 가릴 데 없이 조망권이 환히 보이는 그런 땅이에요. 보십시오. 여기 펜션이 좀 밑에 있죠. 이 땅인데 택지로 만들어져 있죠. 도로 있어요, 없어요? 여기 보면 도로 있죠. 동도로에 건축허가 받은 적이 있죠. 근데 여기 땅이 경매로 나왔죠. 이 땅이 경매로 나온 겁니다, 지금. 이 땅이 경매로 나온 겁니다. 도로 있죠. 여기서 건축가에다가 이 도로가 남의 거죠. 남의 땅을 이용한 도로잖아요. 지금 보면 지분권으로 우리가 받은 건 여기인데 요거는 지분을 받는데 여기 거는 남의 땅이란 말이야. 요 도로는 지분이야. 그러면 여기 땅을 봤을 때 여기
허가만 받아야 돼? 여기 앞에 도로도 이 땅 도로 주인데 사용수납 받아야 돼? 안 받아야 돼? 받아야 되죠.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 땅에 건축 허가를 해 줄 수 있냐고 건축가에다 질의했습니다. 화성시 건축가에서 답변한 거 봅시다. 여기 답변한 거 보십시오. 여기 아래 해갖고 질의 답변 있죠. 여기 질의 경기도 화성시 서신면 송교리 797-1 15 797-6 794-7 토지의 현황도로를 이용하여 진입이 가능함. 따라서 797-6의 토지지 및 797-9 토지주의 사용 승낙이 필요한지 여부하고 건축가에다 질문했습니다. 건축가에서 답변했습니다. 서신면 송교리 797-15번지는 비도시 지역으로서 동이나 읍이 아닌 지역이므로 건축법 제44조의 관계 규정을 어떤다? 규정에 같은 법제 30 규정에 의거 적용이 제외되므로 토지 소유자의 동의를 얻도록 하는 것은 의무화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땅 주인의 도로 주인의 사용 승낙을 받지 않아도 된다고 건축가에서 답변을 한 겁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렸죠. 지목이 대지인 경우에는 건축가만 가는데 지목이 대지가 아닌 경우는 개발행위도 가야 된다 그랬죠. 지금 여기는 뭐죠? 임야죠. 도시개발까지 가야 돼, 안 가야 돼요? 개발행위가 받아야 돼, 안 받아야 돼? 받아야 되죠. 그러다 보니까 제가 건축가에다 물어봤더니 건축법상 도로를 적용하지 않으니까 도로 사용승 받지 않아도 된다 해놓고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다만 건축 허가나 신고 처리 시 기타 관련 법령 등의 조촉이 없는 경우 가능한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즉 다시 말하면 여기에 집을 지을 때는 건축가에서 건축법만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도시개발과에서 하는 개발행위 허가에도 통과해야 되는데 건축법으로는 문제가 없다. 네가 건축과에다 물어봤으니까 건축과에는 문제가 없다. 다시 말하면 도시개발과에 물어보면 개발행위 허가 시에는 어떡한다? 배수구 사용승낙 받아오라고. 이해가 가셨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자, 제가 얘기했듯이 아까 개발행위 허가가 제외되는 땅이 어떤 땅이라고 그랬죠? 공장용지, 학교용지, 창고용지, 주유소용지, 대지. 여기는 건축가만 가서 물어보면 돼요. 요 나머지는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야 되니까 개발행위 허가를 담당하는 부서에 가서 이 도로를 사용해도 되냐? 그럼 도로는 사용해도 된다. 근데 뭐를 해라? 배수구는 어떡한다? 사용승낙을 받아와라. 제일 처음에 그거 했을 때 먼저 본 시간에 용인에 있는 것이 배수 설비 사용승낙 받아야 된다고 얘기 있었잖아요. 평택 것도 처음에 담당자가 배수 설비 사용승낙을 받아야 된다고 그랬다가 도로 대장에 올라가 있는 바람에 지금 안 하고 되겠다 이렇게 바뀐 거 아닙니까? 무슨 소리인지 이해 가셨죠? 그러니까 언제든지 도로 대장에 올라가 있지 않은 땅은 지목이 대지가 아닌 경우에는 담당자가 배수 설비 사용승낙을 받아오라고 요구할 수도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근데 먼저 보시다시피 가평거에 보다시피 그걸 요구 안 하고도 출입에 지장이 없는 걸로 해주기도 하잖아요. 즉 이 얘기는 무슨 이야기냐면 될 거라고 지레짐작하지 말고 안 될 거라고 포기하지 말고 하나하나 정확하게 담당 부서를 하나하나씩 다 물어보고 다니고서 된다 안 된다고 생각해야지 건축가에 가서 된다니까 어이 되나 보다 안 되나 보다 이렇게 판단하지 말자. 이해 가셨죠? 그러니까 이거 보면